자, 오늘 시장 모습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예, 지수 조정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일단 누가 보더라도 또 저 또한 거기에 충분히 동의하고 있는 입장이기도 하고요. 단순한 기술적 조정으로 그렇게 이제 여겨집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재된 위험성 전체를 다 무시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지수 조정의 전반적인 배경을 먼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골드만삭스에서 지금 현재 상태는 거의 상태에 임박한 상태다. 조만간 크게 조정에 나올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세 가지 이유를 들었죠. 한 가지는 지나친 시장 참가자들의 자신감이 너무 팽배되어 있다 하는 점을 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펀더멘털 대비 좀 과도하게 많이 올라왔다는 것. 또 한 가지는 이미 연간 목표치를 도달하고 나왔다. 이 세 가지인데요. 이거 무시할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현재 트럼프 정책 불확실성, 특히 FOMC 의사록에서 그 점을 좀 지적한 바 있죠. 환율과 관련돼서도 그렇고 보호무역지와 관련된 현재 후유증도 또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잠재 위험성 등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시장 자체 내에서 미국 시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지수가 나타나고 있다는 건데 이 점은 뭐 거듭 언급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금값이 그렇고요. 근데 국제금리가 또 현재 하락하고 있다는 것도 또한 그렇다는 것이고 달러 가치도 마찬가지죠. 가파르게 달러 가치가 올라갔던 것이 급격하게 지금 멈춰져 있는 브레이크가 밟혀져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도 그렇고요. 사실 달러 가치는 트럼프 랠리의 상징적인 지표입니다. 그런 것이 최근 몇 주 동안 현재 정체된 브레이크가 걸린 그런 모습은 전반적인 기운을 다운시키는 요인이 된다 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점은 뭐 계속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던 건데요. 다우지수가 기술적으로 상당히 부담을 갖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10일 연속 상승했다. 기록적인 상승세죠. 연속 상승이고요. 네, 그런 사이에 단기보다는 중기 이격도가 너무 많이 벌어져 있다. 120선 이동평균선과 거의 그 이격도가 8.27% 정도까지 올라와 있다는 건데 이 정도까지 올라왔으면 현재 추가적인 상승이 상당히 제한될 소지가 높다. 잘못하면 조정받을 수 있는 빌미가 된다. 이런 관점이었고요. 또 한 가지 우리나라 시장 내부에서 보게 되면 이런 게 보입니다. 외국인들이 오늘 6,600계약 정도의 초대규모 선물 매도를 했습니다. 3거래일 연속 순매도고요. 그 3거래일 합계 약 8,000계약 정도 순매도입니다. 오늘 하루만 따진다 하더라도 6,600계약이라는 순매도는 금년 최대 매도고요. 작년 11월 달 그 당시 도이체방크 하드 브렉시트 문제가 있었을 때 그 당시 매도했던 10,000계약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 다음에 최고가 현재 오늘 나타난 것이죠. 일단 지수와 관련된 단기 조정을 의식한 플레이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게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점이 다소 부정적이고요. 자, 연기금이 지난 며칠 동안 2월 초부터 중후반까지 지속적으로 13거래 연속 순매수를 해왔던 그들, 그 사이에 9천억 정도 순매수했던 그들이 어제도 순매도했고요. 오늘도 또 순매도입니다. 656억 순매도했다는 것. 그들의 스탠스가 짧게 나와 일단 현재 순매도 포지션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지수와 어느 정도 연관된 플레이로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악재가 있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현재 포스코마저도 이제 급락을 했다 하면 아무래도 시장 전반적인 흐름, 조정을 의식한 현재 해당 종목을 많이 갖고 있는 펀드들의 그런 선매도가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부담이 되고 한 가지 참고 삼아서 말씀드릴 것은 SK하이닉스의 금년 영업이익 전망인데요. 제가 쭉 증권사 레포트 등을 조사해 보니까 SK하이닉스의 금년 영업이익 전망 최저치가 6조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최대치 노무라 증권에서 예측한 건데요. 11조 원 정도 됩니다. 참고 삼아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역대 SK하이닉스의 사상 최대 영업이익은 5조 3천억입니다. 재작년이었죠. 2015년도 당시에 기록했던 그 영업이익인데요. 그것을 훨씬 능가하죠. 최저치도 이미 6조 원 정도로서 5조 3천억 훨씬 능가하고 심지어는 11조까지 나온다는 거죠. 만약에 그것이 달성된다고 한다면 어마어마한 이익 성장률이도 하는 건데 문제는 금년은 그렇다 치더라도 내년에 이러한 초호황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한 의심이 나오고 있다는 건데 이 점은 그전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시장이 다소 약간 현재 지금 그거 관련해서
과거의 전통적인 그런 시각으로 고정돼서 보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그런 변화가 유효하다면 상당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 그 저점을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그런 관점에서 한번 가져보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리고 조종의 성격,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조종의 성격은 일단 단기적인 기술적 조종이라고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는 조금 길어질 소지도 좀 내포되어 있다는 거죠. 그동안 트럼프 랠리가 거의 4개월 가깝게 정확히 3개월 보름 정도 됩니다. 지속됐다는 것, 기간 자체도 그렇고 또 상승폭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우 지수 기준에서 16%가 넘어갑니다. 그 정도면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라는 것. 다만 현재 시장 상황을 보게 되면 특별히 우리 시장을 크게 더 위협할 만한 새로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뭐 유럽이나 좀 미국 자체의 문제나 또 금리와 관련된 이런 문제 외에 다른 어떤 새로운 그런 문제가 지금 현재 돌출될 위험은 지금 현재는 거의 없습니다. 악재가 없는 상태라는 것도 또한 그렇고 또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만약에 현재 상태가 아주 심각한 위험한 상태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시장은 아직까지는 위험자산, 이머징 마켓이죠. 신흥국 시장입니다. 해서 보편적으로 보통 그렇게 아주 심각할 정도로 위험한 상태라고 한다면 원화 가치가 떨어집니다. 지금 그 반대로 움직이고 있죠. 물론 그 자체도 단기적으로는 약간 불편한 변화이긴 합니다만은 전체 추세로 봤을 때에는 원화 강세로 나오고 있는 것은 현재 상황과 나쁜 것은 아니다 하는 점을 심각하지는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고요. 조금 더 짧게 끌어서 본다면 지금 현재 베이시스 선물지수와 코스피 200지수와의 차이입니다. 베이시스가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것이죠. 오늘 하루 종일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었어도 현재 베이시스는 플러스 0.2 내지 0.3 정도 이런 베이시스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그래서 내면적인 시장 참가자들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그러한 참가자들은 현재 상황 크게 추세적으로 크게 나쁘게는 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금융투자가 그런 점에 상당히 민감한데 그래도 오늘 선현물을 동시에 순매수했다는 것도 그 일환을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현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아주 심각한 상태는 아닌데 다만 약간 우리가 신경을 써서 봐야 되는 몇 가지 현재 약간 불편한 그런 내용이 있다는 정도만 인식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에 따라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서 지수가 적당히 현재 기간 조정식으로 해서 조정을 받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아마 우리 시장 참가자들이 그것을 상당히 의식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방어주, 성장주 또는 낙폭과대주 이런 종목들이 오늘 동시에 별 차별 없이 같이 반등을 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업종이 화장품, 제약, 유통주, 또 유통주는 그전부터 움직였죠. 식품주, 건자재 일부, 또 게임주가 좋습니다. 최근 들어 말씀드렸던 이런 종목들이 더 나아가서 단순 낙폭과대 상태에 있었던 의류주, 최근에 호재가 있는 면세점주 이런 종목들이 떴다는 것. 그리고 시총 상위주에서도 그런 점, 방어적 성격을 갖고 있는 종목들 다소 현재 부각되는 측면이 있죠. 은행주, 또 유틸러티, 한전 같은 종목들, 방어적인 종목들이 틈새적 성격을 띠고 반등에 나오더라 하는 건데 시장 상황에 따라 이들이 더 갈 수 있는지 아닌지가 결정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면 지수가 가파르게 반등이 나가면 다시 이들 종목이 조정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그 반대로 또 지수가 급락해도 이들 종목은 안 좋습니다. 그런 것도 또한 같이 염두에 두면서 같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또 내재적으로 보게 되면 섹터별로 약간의 순환성도 좀 있어 보입니다. 먼저 움직였던 것은 사실은 실적의 뒷받침,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던 유통주부터 시작을 했죠. 유통주, 이마트 같은 종목들입니다. 또 BGF 리테일 같은 그런 종목들인데요. 이런 종목들을 넘어서 최근 들어서는 일부 제약주, 또 일부 화장품주,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굼뛰었던 현재 아모레 퍼시픽 같은 LG 생활건강 같은 이런 종목들이 현재 후행적으로 움직이더라 하는 것. 약간 순환매적 성격도 있으면 단기적인 현상이라는 것이죠. 추세적인 현상이면 이렇게 안 나옵니다. 그런 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면세점도 마찬가지입니다. 면세 흑자 전환이라고 하는 일부죠. 그런 모멘텀 때문에 일부 면세점 관련주들이 부각되는 것도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 같은 관점이고 한 가지 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는 것은 코스닥이 전반적으로 그 대열에 이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종목 정세가 나왔을 때 코스닥이 같이 동행해서 이들 종목과 합류하거나 오히려 현재 선도하는 측면을 보였던 것이 코스닥 시장인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점을 구분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